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락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소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의 지지선이었던 3,500달러가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기술 분석가들 중에 일부는 2,000달러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1,800달러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3,170달러에서 바닥을 쳤거나 아니면 매수자들이 결국 커피츄레이션, 희망을 버리고 매도하는 것 하기 전에 남은 한 해 동안 6,000달러에서 3,200달러 범위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사업가이자 암호화폐 열성론자인 알렉스 멜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과거와 현재의 가격들 조건 사이에 역사가 반복된다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몇 주 또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이 장기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그가 보고 있는 차트가 이것인데요. 또한 이제 몇 번 이렇게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곧 있으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죠. 이제 아마도 이 비트코인 가격을 정말 조작을 하는 세력들이 아니고서는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올릴 수도 있고, 혹은 3,150불 찍고 횡보하다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2,000불대로 떨어져서 결국 1,800불, 1,300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을 정할 때 이 지지선이 깨지면 거기가 다음 지지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버틸지 여기서 이제 튕기고 올라갈지는 사실상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내일 가격이나 모레 가격, 일주일 후의 가격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먼 미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다라면은 저희가 각자 상황이나 생각에 맞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미세고와 신한카드의 파트너십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진전이 있었는데요. 신용카드 대기업인 신한카드와 공동으로 오미세고가 실증 실험을 했고 이것을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미세고가 개발한 플라즈마 체인상에서 신한카드의 포인트를 토큰화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것인데요. 신한카드는 향후에도 실용화를 향한 개발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사용이 된다는 거, 오미세고에게는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되는 국내 소식.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이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 세탁 방지 공조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핫라인을 통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지갑 주소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폐쇄를 한다, 출금을 차단한다, 이것이 이들의 그 계획인데요. 그들은 이번 공조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은행과 공조를 해서 범죄 행위 예방은 물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문선 강원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를 블록체인 국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 강원도는 우선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지역 화폐에 대한 블록체인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 화폐의 경우 기존 암호화폐와는 달라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역시 정부의 그런 그 승낙을 받아야겠죠. 과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지역 화폐, 정부에서 허락을 해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똑같은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이제 승낙을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자, 대한민국의 통신기업 세종텔레콤이 28일에서 29일 사이에 개최되는 블록체인 평창 포럼에서 이제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블루브릭을 공개한다고 28일날 밝혔습니다. 블루브릭은 세종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메인넷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도 계속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쯔비시 은행에서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 대중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도넛 가게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볼까요? Do I get one? Did you record? Did you record? You think you learn anything about how people should be using it? There it Yeah, there it goes. Alright. 이 자식들 니네 도넛 많이 먹다가 당뇨병 걸린다. 자, 다음 독일에서 독일 최대 온라인 음식 배달 플랫폼 라이에 페란도가 결제 방식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독일 내 1만 3천 개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점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 결제 방식에 추가되는 6%의 수수료 또한 면제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것도 정말 대중화에 큰 한 발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수료를 깎아준다면은 사람들이 즉시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즉시 결제를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규제에 첫 발을 뗐다. 상원의원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용어 정의 개정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2번의 승인을 더 거쳐야 이게 완전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개정안에는 분산 원장 기술 등 기본적인 블록체인 산업 용어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정의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방식의 디지털 데이터 기록이 기록 문서의 법적 검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유럽의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체결한 27번째 국가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규제에 관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회의 현행법 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개정법 SB 5638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서명과 라이선스를 코드화하고 이러한 표준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워싱턴 DC랑은 다른 곳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의회가 토큰 분류법을 정식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및 개정 등 절차를 통해서 이제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은 소요된다라고 밝혔는데, 아,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니. 그냥 내일 모여가지고 도장 찍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는 안 되나 봅니다. 그냥 스테이크 하나씩 썰면서 사인이나 하지, 자식들. 자, 그 다음에 인도로 넘어갑니다. 인도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완전히 이제 폐쇄를 하거나 배척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규제를 한번 제대로 내겠다, 이제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이렇게 합법이 되고 각 사업체들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제 새로운 자금과 새로운 물결이 몰아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중국 차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민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이죠. 자, 이번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중국 기업이 지난해에 1065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도 정말 제대로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강한 힘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 런치패드에서 BTT 토큰 594억 개의 발행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ICO가 진행이 됐었죠. 이 ICO가 무려 14분 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동나버렸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BTT 토큰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것에 반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실패 고객에게 에어드랍을 하겠다. 좌우장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량의 수요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트론팀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소정의 에어드랍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인심도 좋네요. 아,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다 잘 파셨어요. 지금 현재 트론이나 BTT 토큰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상승해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은 리플에 관한 소송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이 지난 25일 답변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건을 주 법원에서 처리하자는 안건에 동의를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오는 2월 13일날 진행이 되며 변론 후 결과가 수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죠? 이거 역시 연방법원으로 옮겨가지고 한 번에 싹 몰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송은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간다라고 그러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코인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 코인의 이름은 센티넬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리체인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뱅크랑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메디쉐어 이곳과도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메디쉐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메디쉐어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센티넬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을 때는 들어가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정보를 살짝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토큰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드렸었는데, 비슷한 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디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 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이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킨 토큰을 이렇게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일주일쯤 전에 이렇게 전달해드린 소식인데, SBI 그룹 CEO 기타오 회장이 올해 20개 대형은행에서 Xrapid 솔루션을 도입할 전망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오 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XRP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ATM 업체 럭스 밴딩에서 시카고에 ATM을 30대 추가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 이렇게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왜 계속 사업체들은 이곳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가? 저희가 한 번쯤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시정부가 이번에 시민들에게 블록체인 기반 공공 서비스 교환 가능한 토큰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에서 이런 토큰을 시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토큰은 도시 공공 주차장에 주차비를 지불하거나 극장 가서 영화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으로도 교환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정말 많이 부럽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 경제위원회가 유라시아 지역 내에 암호화폐 규제를 장려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앞에 이제 규제 관련된 기사에 함께 묶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자, 아무튼 2025년까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모든 회원국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회원국 내 암호화폐 규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규제가 이제 점점 완성이 될 테고, 그럼 암호화폐가 점차 이제 제대로 양지로 나와서 활약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전 세계에서 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렌 노이너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쇼 진행자죠. 이 사람 이야기하기를 약세장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을 닫는 거래소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큰 기업을 등에 업고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이 한 가지가 또 튀어나왔는데, 제 생각엔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묻지마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물어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분이 있습니다. Love for Crypto라는 분이신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함께 잠시 들어보도록 하시죠. Just come in from someone called at Love for Crypto 17, which I suspect may give an indication of where they stand on this, but asking whether we think that laws are going to be passed that are going to let banks here be able to hold digital assets on their balance sheets this year. Do we? 암호화폐 채널을 유지하시는 이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영국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올해 그 재정표에 재무표라고 하죠. 밸런스시트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암호화폐를 영국 중앙은행에서 들고 있을 생각이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ct that to happen to move things forward. Sam, do you want to Yeah, comment on that? I'm very happy to do that, and I think it illustrates
So I presume it's okay to us since they don't have the 건너뛰고요. opportunity. What you're saying 자, 이분이 은행장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죠. is, which I think is right, is you can hold crypto on balance sheet. 예, you can hold crypto on balance sheet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yes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암호화폐를 가짐으로써 들고 있음으로 해서 오는 책임감도 있을 것이다. 자금 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영국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맡을 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국이라는 그래도 어떻게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맡는다고 중앙은행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쓰레기고 사기고 스캠이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크 카니는 국제결제은행 이사회 멤버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에 소속된 사람들은, 회원들은 곧 있으면 이제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맡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이거 정말 대박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해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을 굉장히 반기고 있고요. 지금 당장 가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들으나 마나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는 인정받은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깐다 그러죠.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계속해서 개인은행이 암호화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고 중앙은행들 그리고 은행들이 돈 냄새를 맡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타이완에 있는 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가게라고 합니다. 코인 케이크라는 곳이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코인 이렇게 큰 로고를 갖다 박아놨죠. 암호화폐 대중화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리 보이지만은 규제도 마찬가지고 2019년에 규제와 대중화에 대해서 큰 좋은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하락장이지만은 앞으로 정말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자료 수집 및 영상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